안녕하세요. 이상희 TV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34살 여성 총리의 행복국가,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서 배우는 사회 실험과 혁신입니다. 여러분 이상희 TV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은요. 지난주 저희들이 덴마크를 다녀왔죠. 덴마크에 이어서 핀란드를 중심으로 사회 실험과 혁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핀란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연소 여성 총리가 등장한 거 아시죠? 네, 산나 마린 여성 총리입니다. 34살인데요. 세계 최연소 나이로 총리에 올랐는데요. 또 19명의 장관 중에서 무려 12명이 여성 장관입니다. 전체 3분의 2가 여성 장관인 거죠.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나라, 바로 혁신의 현장 핀란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행복한 나라 하면 대체로 덴마크가 세계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요, 유엔 조사에서 핀란드가 1등으로 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달에 핀란드의 사회 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데요. 바로 윤호창 사무처장님 다녀오셨는데요. 처장님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윤호창 사무처장입니다. 네, 저희도 지금 행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유엔 선정 행복국가 1위 핀란드인데요. 자, 행복 보고서에 이 순위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자, 행복 보고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세계 행복 조사를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이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정하고요. 세계 각국의 행복 점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룬 덴마크가 거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그리고 올해 2019년도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해 덴마크의 국민들이 좀 자존심을 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겠는데요. 덴마크가 늘 1등 했거든요. 그리고 유엔뿐만 아니라 OECD 행복 순위에서도 덴마크가 늘 1등을 해요. 노르웨이가 가끔 1등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핀란드가 1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유엔의 그 세계 행복 보고서 각 국가의 순위를 평가할 텐데 여기서 대체적으로 6가지 정도의 지표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또 건강 기대 수명이 높을수록 행복한 나라고, 또 사회적 지지, 얼마만큼 사회적 지지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내 삶을 선택할 자유, 관용의 수준, 부패 지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 지수를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국가 간에 서열을 매기게 되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위 7위 안에 5개 나라가 바로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바로 복지국가들이죠. 그런데 이 복지국가 안에서도 최근에 덴마크를 제치고 핀란드가 1등으로 등극한 거예요. 핀란드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윤호창 치장님 이번에 핀란드 다녀오셨거든요. 자, 치장님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핀란드 행정부 대학, 지역사회 기관을 방문하면서 4일 동안 각 기관을 방문했는데요. 4일 동안 많은 것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핀란드가 시민들과 함께 아주 담대한 사회 혁신과 실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의 실험 현장을 보는데 4일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예. 저희가 핀란드 총리실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사회 혁신과 실험의 그 전체적인 윤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실험하는 핀란드였는데요. 지금 인터넷 화면에 그 홈페이지가 플랫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총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혁신 플랫폼 실험하는 핀란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슬로건이 모험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아, 네. 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은 모험이죠. 그러니까 실험하는 핀란드. 그러니까 실험이 익스페리먼트잖아요. 익스페리멘탈 핀란드. 익스페리멘탈 핀란드인데요. 자, 그러니까 모험은 어드벤처죠. 네, 모험입니다. 실험은 모험인데 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험을 안 하면, 모험을 안 하면 얻는 게 없죠. 이거 정말 지당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험을 했다가 실패하면 잃어버리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또 얻는 게 더 많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시청자들도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네. 핀란드에 이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수석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핀란드는 이미 최고 수준의 복지, 역동적인 시장 경제, 또 혁신적인 교육으로 세계의 부름을 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더욱 복잡해지는 외부 환경, 그리고 빠른 변화, 그리고 확실한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보다 혁신적인 실험 문화와 정책 때문에 이 실험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행복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적응하거나 앞서 나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핀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 실험과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회 실험이 진행되었는지 이 사회 실험의 진행 정도와 이번에 그 선출된 최연소 여성 총리 이분과의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실험의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정치적인 어떤 새로운 혁신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핀란드에서 사회 실험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15년에 구성된 우파 연합 정부인 유아 시필라 총리 내각에서 처음으로 팀을 구성하고 정책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대학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50여 건의 크고 작은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핀란드의 실험 정신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연소 여성 총리와 과반이 훨씬 넘는 여성 장관을 선출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핀란드 사회 실험 정책이 2015년 구성된 우파 연립 정권에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파 정권이 사회 실험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했는데 이게 좌파 정권에서도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지난 4월 달에 네. 그 정부가 바뀌었는데요. 네. 이 지금 좌파 연합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좌우가 따로 없는 겁니다, 혁신에는. 그렇죠. 참 이게 부러운 일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와 보죠.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심각하죠. 그런데 핀란드는 도대체 어떤 선거 제도를 갖고 있길래, 그죠? 어떤 선거 제도를 갖고 있길래 34살 여성 총리가 탄생을 하고 이렇게 사회 실험이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사회 실험이 모범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만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인데 너무나 부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거 제도가 어떤 정치 제도를 만들었길래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핀란드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이웃한 그 스웨덴한테 600년간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았고요. 19세기에는 그 러시아한테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1918년에 독립을 하고 1919년도에 처음으로 공화국 헌법을 제정합니다. 아, 1919네, 1919. 1919년. 1919년 처음으로 이제 헌법이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정말. 그 현재 지금 핀란드는 이제 대통령제와 의제를 혼합한 이원 집정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내각 운영은 이 총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이제 상징적 존재고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괄하는 이제 행정부의 수장은 총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핀란드 인구는 약 550만 정도인데요. 20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완전한 비례 대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입니다. 자, 인구 550만에 200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구가 5,150만 명인데 지금 300명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 많다고 줄이자라고 하는 분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핀란드는 인구 몇 명? 550만 명인데 국회의원 몇 명? 200명. 그렇죠. 그 우리나라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9배 많거든요. 네. 그 국회의원도 200 곱하기 10을 하면 핀란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지금 비례대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두 개의 정당이 독과점을 할 수가 없고요.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입니다. 지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제1당을 3인당이 차지했는데 17.7%를 차지했습니다. 와, 1당인데 17.7%밖에 차지를 못해요. 2당이 17.5%, 3당이 17.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당이 다 17%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6위를 차지한 좌파 동맹 같은 경우도 8.2%를 차지했기 때문에 좌파, 우파, 또 중도 성향 6개 정당들이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들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6등 한 것도 뭐 8.2%니까 1등부터 6등까지가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큰 차이 없이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6개 정당이 비슷하게 이제 권력들을 분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대립이었고 이 타협의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타협의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다. 예, 네. 그리고 또 유권자 지지를 받으려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3인당에서 34세 여성 총리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젊은 여성 총리가 이번에 19명의 장관 중에 12명을 임명한 거고요. 특히 특별한 거는요. 이번에 이제 그 좌파 연정을 하는데 좌파 연정에 참여하는 5개 정당 모두 여성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5개 여성 정당 대표 중에 4분이 30대고요. 한 분만 50대입니다. 5분이 좌파 연정에 참여했는데 이 정당 대표 5분이 전부 다 여성이고 예. 그 중에 5분 중에 4분은 30대다. 야, 정말. 정말 대단하죠. 네. 그냥 웃습니다, 제가. 네. 아, 자, 진짜로 이 핀란드가 모든 면에서 사회 실험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가 그걸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험하는 핀란드 정신, 그 정책 굉장히 돋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실험 잘 안 하잖아요. 이명박 정부도 그냥 4대강을 그냥 파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파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건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우파 정부에서 시작된 이런 실험이 좌파 정부에서도 지금 아까 연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핀란드 총리실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핀란드의 이런 실험 정책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좌파든 우파든 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혁신과 실험은 꼭 필요한 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발표를 듣고 이제 정책 네. 실험의 실패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담당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실험은 어드벤처, 모험인데 예. 모험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거 이제 담당자가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하나라도 배우는 게 있으면 이것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실험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군요. 예. 실험을 통해서 하나라도 배우는 게 있으면 실험을 통하면 사실 배우는 게 있죠. 실패하더라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책 실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맞네요. 맞는 말이네. 아, 이번에 교육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 핀란드가 교육 성적이 아주 좋아요. 그 피사라고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핀란드가 거의 매번 세계에서 1등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성적이 좋은 편인데 우리와의 차이점이 우리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게 아니고 공부를 학습을 강요당하다시피 해서 성적이 좋은데 그렇죠. 핀란드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창의성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 뭐 대학 현장도 좀 가봤다면서요. 저희가 헬싱키에 있는 로레아 응용과학대학을 방문을 했는데요. 뭐라고요? 다시요? 로레아 응용과학대학입니다. 네, 예. 로레아 응용과학대학. 예. 네. 재학생이 한 7,800명 정도 규모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대학 같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학의 졸업생 95%가 1년에 취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졸업생의 95%가 졸업하고 1년 안에 다 취업한다고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핀란드의 대학 학비가 무상인 것도 참 부러운 일인데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참여 속에 아주 혁신적인 리빙랩, 그 생활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도 리빙랩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대학이 별로 지역사회 교류와 협력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리빙랩 역할들을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대학 학비가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학비를 학생들이 내지 않죠. 국가가 다 이제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학은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 있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면서 이 사회 실험을 하고 있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예, 예. 자, 정말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년 내에 그 졸업하고 1년 이내에 그 졸업생의 95%가 취업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유럽 나라들이 청년 취업률이 낮죠. 실업률이 높은데 지금 핀란드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95%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재학 기간 동안에요. 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단체와 함께 평균 4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프로젝트를 많이 하네요. 대학 때 단순히 뭐 책을 읽고 시험을 보고 대학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취업을 완전히 대학 다닐 때 준비를 다 해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그 프로젝트 속에서 이제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또 능력을 개발하고요. 네. 참여 기관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겠네요. 왜냐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실천적인 거잖아요. 생산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종의 산학 협력 모델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대학 교육 과정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이미 훈련되어 있으니까 기업에서 이제 스카우트 하는 거죠. 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지금 사진 하나 보실 텐데요. 네. 이 사진을 보면 약간 흠상궂게 좀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흠상궂게 생긴 사람들요? 예. 이게 이제 네. 친구들이 10대부터 약물 중독에 빠져가지고 네네. 10년 내지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10년이나 20년 감옥 갔다 왔으면 진짜 이 흠상궂겠는데요. 친구들이 보통 30대에서 40대 사이인데요. 네. 핀란드는 의외로 춥고 이제 일조량이 적잖아요. 우울해져요, 그리고 그래서. 이혼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형 환경 때문에 청소년기에 약물 중독에 빠지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주 혁신적이에요. 네. 이 대학생들이 이제 수감자들과 함께 이 K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K죠. K조. K죠. 예, K죠. 예,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이제 수감생들하고 함께 왜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지 또 약물 중독의 사회적 부작용이 어떤 건지 이런 걸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개선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참여형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수감자들이 참여하고 대학생들은 아, 나는 저 수감자처럼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배우게 되고요. 일종의 이제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약물 중독 경험자가 청소년들한테 직접 교육을 한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교육 효과가 아주 높은 거죠. 그렇네요. 아, 내가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고민 때문에 약물에 처음 손을 댔다가 이렇게 돼버렸다. 예. 이제 이런 경험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설명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겠어요. 교육 효과가 높겠죠. 교육 효과가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 수감자들이요.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약물 중독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전문가 되죠. 교육도 전문가 되고요. 그렇죠. 네. 이게 다수가 이 분야에 약물 중독 분야에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 놀라운 발상입니다. 놀라운 발상이에요. 정말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10년, 20년 감옥 살다가 나오신 분들의 그 범죄자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 범죄자들의 사회에 적응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또 범죄 재발을 그 막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도 교육 효과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약물 중독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범죄가 이게 사회의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너는 뭐 약물 중독에 빠진 범죄자로서 사회의 악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기보다는 아 이것은 뭐 실수다 사회적으로 함께 고쳐 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이런 실험들을 하기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참 인상적인데요. 자 교육국가 핀란드 정신 그러니까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아, 너는 20년 동안, 10년 동안 깜빵 갔던 온 사람이니까 너는 포기야. 너는 우리 사회에서 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핀란드의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국가 핀란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또 인상적인 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국가가 시민을 대하는 자세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란드는 스웨덴에게 600년, 러시아한테 100년의 이제 식민지 상태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18년에 독립국가가 되는데 2018년에 작년에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국가가 독립을 위해 싸운 시민들에게 헌정한다는 의미로 20년 동안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수도 헬싱키에 오디란 이름의 도서관을 개관을 합니다. 도서관. 예. 네. 이 오디란 말은 이제 핀란드어로 헌정이란 말이 들어있거든요. 헌정은 바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시민에게 바친다 그런 오디가 예. 오디가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헌정한다. 오디 헌정 이런 말이다. 그럼 오디 도서관이면 헌정 도서관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오디 도서관의 또 다른 이름이 네. 헬싱키 시민의 거실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거실이면 거실은 우리 저 아파트에 있는 그 거실 말하는 거죠. 그렇죠. 리빙룸이죠. 아, 네.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이 지금 도서관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 도서관 사진이 여러분 어때요? 이 도서관 같아요? 안 같아요? 도서관 같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편하게 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 시장님 어떤 면이 혁신적이던가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헌정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는 도서관은 고시 공부아니에요. 고시 공부,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공무원 시험. 이 시민들이 시민들을 만나고 회의를 네.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예. 네. 그 1층에 보면요, 카페가 있는데 EU나 이제 핀란드 정부의 정책과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를 해두었어요. 카페에 인력이 있고 그 인력은 정부 정책을 설명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2층에는 뭐 재봉실, PC방, 3D 프린터, 요리 실습실, 회의실,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들을 배치를 해두었고요. 네.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게임방까지 만들어 두었어요. 야, 정부가 게임방을 제공하는군요. PC방을. 우리나라 도서관 가면 무조건 게임 금지라고 딱 돼 있는데요. 게임 금지고 그 정숙, 그 학습. 여기 와서는 도서관에 와서 게임을 하라고 네. 하라고 하는 그러네요. 발상이 새롭더라고요. 네. 3층에서는 거실처럼 이제 편히 쉬면서 책도 보고 가족들끼리 쉬기도 하고 네. 정말 시민들에 대한 헌정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헌정. 예. 네. 처음에는 도서관에 사우나까지 설치를 하려고 했대요. 사우나 핀란드식. 이 핀란드식 사우나. 그런데 그건 마지막에 부결이 됐답니다. 부결됐고. 예. 네. 이 도서관이 올해 세계 도서관 협회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오디 도서관이 예. 오디 도서관이 2019년 세계 도서관 협회에서 선정한 최우수 도서관. 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이게 이제 사회 혁신의 성과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유럽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사회적 신뢰,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말 있죠. 그것도 개인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 social trust, trust 신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신뢰에서 기반을 둔 것이고 또 신뢰를 쌓아나가는 또 과정이 되고 신뢰에서 시작해서 신뢰를 키우는 이런 혁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국가가 시민들에게 자세를 낮추고 국가가 시민에게 도서관을 헌정하잖아요. 오디 도서관 이런 거 또 시민들의 그 이야기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는 정말 복지 국가가 아니면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권위적인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 너무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혁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작은 권력이라도 갖게 되면 이걸 가지고 막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갑질 아시지 않습니까? 갑질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좀 버려야 되겠다. 이런 구섭, 그야말로 적폐죠. 하루빨리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 자, 처장님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요즘 이제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스마트 시티. 예, 네. 국내에서도 몇몇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예, 예. 제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스마트 팜, 스마트 공장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도시 전체를 좀 스마트하게 재구성하려고 하는 시도인데요. 네. 뭐 세종시나 몇 곳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시티에 별로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결정한 일이 없고 주로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신문에 한 줄 나오거나 방송에 한 화면 나오면 저런 게 있구나라고 알지. 그냥 사후적으로 아는 거지. 사전적으로 이런 거 결정하는데 참여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핀란드에서 이 깔라사타마라는 곳에서 좀 낙후된 곳인데요. 깔라사타마. 예, 예. 깔라사타마. 이게 좀 낙후된 지역인데 새롭게 스마트 시티를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깔라사타마가 낙후된 지역의 이름이군요. 예, 예. 네, 우리가 치면 저 어디 변두리 있는 지역이군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사실 과학기술이 이제 인간들한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좀 짐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이 깔라사타마에서는 이 혁신가 클럽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네. 여기에는 주민들, 공무원들, 학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이 도입하려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먼저 사전 논의를 하고 네. 실험해보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뭐라고 혁신가 클럽이군요. 그 일종의 혁신가 클럽이죠. 그러니까 이 혁신가는 주민들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가 다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뭐 사전에 미리 이제 점검을 해보고 네. 검증이 된 다음에 이제 기술을 도입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이 재앙이 될지 축복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스마트 시티에서 먼저 실험을 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과학기술이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 과학기술이라는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네. 이 재앙과 축복의 갈림길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민주적 통제.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권력이 탁상 행정을 통해서 밀실에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 과학기술은 잘못하면 국가 주도의 관 주도의 어떤 그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재원만 투입하고 사대강 같은 거죠, 뭐. 어쨌건 뭐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재앙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빅브라더 이런 거 있죠. 예, 예. 빅브라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 통제하지 못하는 과학기술인 거죠.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는 거죠. 예. 시민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기제로 과학이 활용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될 수도 있다. 그 통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기술의 혁신을 기업이 주도하면 뭐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영화에서 기업이 기술을 주도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면 그야말로 시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착취사회의 주역으로 나서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거죠? 시민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네. 시대가 되어야 자, 되겠죠. 시민이 주도하고 결정하려면 그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시민의 참여죠. 시민의 참여입니다. 여러분, 시민의 참여. 자,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시민의 참여. Citizens Participation. 어디예요? 바로 Social Innovation. 사회혁신입니다. 사회혁신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우리가 잘 만들어주는 거. 이거 누구의 역할이다? 정치의 역할이다. 맞죠? 그렇죠. 이런 정치가 개혁적이고 개방적이고 실험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바로 핀란드 정치 모델이었다. 그것이 바로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 속에서 가능했다. 오늘 이런 거 배우면서 우리 정치가 왜 비례성 강한 정치 제도가 돼야 되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복국가 1위로 등장한 핀란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러운 모습이 많죠. 특히 저는요, 핀란드 국가가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보기에 좋아요. 국가가 시민에게 도서관을 헌정하잖아요. 헌정 도서관.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그 도서관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거실 같은 역할을 하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로 하여금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정치, 시민 중심의 행정, 이것이 가능하도록 말이죠. 이게 바로 저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 제가 알려드리죠. 바로 이상희 TV와 함께하는 겁니다.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이니까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기꺼이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채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에게 많이 소문내 주십시오. 자,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람종 누르는 거 아시죠? 알람종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